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안보가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도 예전 같지는 않은 많은 도전 과제들이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미 외교의 최일선에 계신 이수혁 대사님과 함께 새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이제 한반도 안보에 상당한 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북미 관계가 자칫하면 협상 국면이 깨지고 또 위기 국면, 달리 말해서 이제 화용과 분노 2.0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주미대사로서는 역시 그런 강대강 대치로 치닫지 않도록, 또 한반도에서 안보 위기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새해의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위기론이 거의 주기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재작년의 경우가 이제 화염과 분노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연말부터 내년까지 또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려의 그 기초는 북미 회담이 우리 기대했던 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북미 간에 그동안에 논의되고 협의도 되고 한 그런 사항들이 이제 실현이 되지도 않고 있고, 더 후속 회담들이 열려야 되는데 지금 북한의 거부로 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주한 미군 문제에 대한 그 각축의 의견들이,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주한 미군 철수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정반대로 그럴 리 전혀 없다. 미국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또 그제도 상원에서 통과된 수권법의 주한 미군의 감축을 반대 또는 억제하는 그런 결의안도 채택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주한 미군 문제, 쉽게 얘기하면 한미 동맹의 문제, 북한의 핵 문제가 뒤엉켜가지고 좀 위기다 하는 그런 이제 좀 비관론적인 의견들이 많이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은 좀 딥 트러블에 빠졌다는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너무 무리하게 한꺼번에 5배나 인상. 물론 미국 협상 대표는 좀 다른 숫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 무리한 요구가 나오면은 좋을 거는 양쪽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미 동맹을 다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사님께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잘 풀릴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미국 정부 인사나 또는 상하오 의원들, 또 전문가들하고 만나면 대개 요 세 가지죠. 분담금 문제까지 하면 아까 얘기한 북한 핵 문제, 둘째로는 한미 동맹 문제, 셋째로는 현안으로 이제 곧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합의해야 되는 그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런 요 세 가지가 이제 갑자기 한꺼번에 뭉쳐져 가지고 여러 의견이 노출되는 과정이 생겼는데, 기본적으로는 한미 동맹 이것을 재확인해 달라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요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 문제를 진단을 여러 각도에서 해보고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인사도 한미 동맹이, 제가 얘기할 때 이제 주로 의원들이나 정부 인사들 얘기죠. 한미 동맹이 지금 위기다 하고 얘기하는 분들은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나 언론인들이 이제 그런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 좀 약간의 괴리가 있는데, 제가 여기 대사로서 이제 있으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 한미 동맹은 유지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그 주장과 의견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미국 정부의 관리나 의원들은 없다. 그리고 그분들도 저 못지않게 한미 동맹을 강화해 나가자. 그리고 현재의 것이 약간의 그 갈등적 요소가 나오긴 하지만은 그것이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로서 한미 동맹 관계가 굳건히 발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대사님께서야 뭐 여기 워싱턴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또 연방의회를 상대로 해서 위기 국면, 강대강 대치로 이제 치닫지 않도록 막으시는 게 아마 제일 급선무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관을 좀 생각하신 게 있나요? 미국은 열린 자세로 북한과 융통성을 가지고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비건 대표가 많은 경우에 이번에 서울 가서도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하고 해서 이제 단지 북한의 이제 결정,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결정이 우선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북한은 여러 가지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보아가면서 또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 또 북한의 국내 정세도 감안하면서 정책을 펴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북미 간의 조속히 협상의 테이블로 들 나와가지고 협상을 좀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우리 정부도 뭐 북한에 대해서도 그런 입장을 자꾸 표명을 해오고 있고 미국 정부 역시 또 우리 한국과 똑같은 입장에서 북한한테 협상장에 나와라 하는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일단은 북한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북한도 여러 판단을 해서 조만간 나오게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한미 동맹 관계는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지금 언론이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약간의 증폭시킨 현실보다 증폭시킨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미 간에 확인을 하고는 이런 과정에서 SMA 문제, 분담금 문제도 지금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분담금 문제에도 큰 걸림돌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 분담금도 뭐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 한미가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의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11차 분담금 협상 문제도 잘 협상이 진행되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느끼신 바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도 대통령 이제 설명을 해서 설득하고 이제 그걸 관철해내는 거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이 보이는데 대사로서 이제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반도 안보나 평화 또는 이제 한미 동맹 관계에 가장 좋은 이런 해법을 내놓도록 할 수 있을지 어떤 생각하시는 접근 방법이 있으신가요?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국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을 충분히 이 나라에 설명을 하고 설득시키고 하는 게 중요한 이제 임무 중에 하나죠. 또 하나는 이제 주재국 정부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또 잘 설명을 듣고 또 본국 정부에 그걸 보고를 하고 관찰 보고죠. 그런 것도 또 중요한 대사의 업무의 하나입니다. 어느 정부든지 이 미국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새로운 대통령이 들었을 때마다 그 스타일이나 또는 기본적인 그 정책의 방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조금 달라진 상황을 잘 분석을 하고 저로서는 이제 미국 정부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알자. 우리 정책만 갖다가 자꾸 설명해서 주입을 시키려고 하지 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뭐를 해주면 미국이 좋아할 것인지 그런 것도 잘 면밀히 분석을 해서 우리 국익을 추구하면서 미국도 도움이 되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주자. 그런 게 이제 제가 와서 좀 신경 쓰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미국 정부가 원하는 바도 충실히 제가 잘 간파를 해가지고 우리 정부에 건의도 하고 하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뭐 어느 대사든지 쭉 해온 일이기 때문에 뭐 특이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대사로서는 이 나라의 정세도 잘 관찰을 하고 원하는 바 또는 어떤 정책에 대한 정책이겠죠. 또는 대동북아 정책
이런 것들을 왜 추구를 하고 있는지 미국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추구하는지 이런 걸 좀 더 깊게 한번 분석도 하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주 동포들 또 해외 동포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전달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데요. 가장 이제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것이 선천적 복수국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많은 피해 사례를 뭐 접수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한국 정치권에서 나오는 거 국회의원을 하셨으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대안들도 이쪽에는 만족을 못 시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차세대들이 주류 사회에 미국 사회에 더 많이 진출하도록 전폭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시고 지지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에 걸린 아이들은 좀 민감한 부서라든가 사관학교나 진학하거나 할 때 신원조에서 다 걸립니다. 그래서 상당한 심각한 불이익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국적을 이탈을 해도 기록이 남아버리니까 한국에서 뭐 일시적으로 구제해주는 법률 같은 거 갖고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내서 아예 다 있는 것이 없어지거나 이런 거를 좀 의견을 좀 많이 들으셔갖고 좀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예. 본국 정부나 본국 의회, 국회에 좀 전달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예. 선천적 복수 국적자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도 동포사회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법안도 발의를 하고 있는데 또 나름대로 일시에 일거에 법률적으로 해결을 하는 그런 방법을 콘센서스를 이루면서 만들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케이스마다 조금 더 경우들도 다르고 해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구제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실질적 방법론 가지고 의원들이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의원들이 워싱턴에 또는 미국 사이에 와가지고 그런 건의를 받고 제안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 우리 대사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본국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만간 또는 조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경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해외 동포 또 미주 동포들을 위해서 차세대 교육이라든가 거기에 좀 핵심적으로 추진하실 그런 그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 1.5세대, 2세대 또는 이제 앞으로 그 후손들이 계속 모국어를 잊지 않고 기억을 해도 계속 활용을 하고 해서 그 정체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여태까지 해온 바와 같이 또 대사관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는데 무엇보다 이제 부모님들도 그러한 물론 이제 대사관보다 더 자식들이니까 신경을 쓰시고 하시겠지만 하여튼 좀 체계적이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앞으로 차세대들이 미국 사회에 어떻게 잘 적응을 해서 미국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도 이제 우리 모국어를 해서 그 아이덴티티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확정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미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미국 시민의 일원이 돼서 이 미국의 사회의 일원이 된다 하는 것이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잘 조화하면서 모국 혈연을 또 중시도 하면서 살고 있는 미국 사회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참여. 그래서 어떤 뭐 소외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교포 사회가 더 단합을 하고 그런 부분에 더 신경들을 쓰셔서 어떻게 하면 차세대들이 미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사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미국 사회의 구성원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2020년 4.15 한국 총선이 있고 11월 3일에는 이제 대선과 이제 총선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한인 정치력 파워가 양쪽에서 다 이제
더 신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실 것 같은데, 뭐 선거제도 한국 총선에 대해서는 뭐 인터넷 투표가 있는 것도 개선할 점이 아직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이제 것도 좀 애를 써주시겠죠? 지금 이제 부재자 선거를 하게 되는데 참 물리적으로 이 미국이 워낙 또 큰 나라고 미국뿐만 아니라 뭐 이제 다른 나라도 중국 같은 데도 엄청 크고 해서 물리적으로 이게 그 선거를 실제 하는 데 있어서 예, 한국과 같은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인력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 교민들께서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교민들께서 그 멀리도 투표장에 나오시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으신데 그걸 되도록이면 좀 더 편리하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강구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현장에 오지 않고 투표소에 오지 않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빨리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가져오는 또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서울에서 뭐 일단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 동포들이 그런 현실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어쨌든 이런 걸 다 정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해가 쌓아갈수록 제도들이 개선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0년에는 더 이제 막중한 임무를 갖고 대미 외교의 최일선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